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도 봄벌 깨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이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봄벌 깨우기를 준비를 하실 텐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은 몇 년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는 초심자 여러분들은 언제쯤 봄벌을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염려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오늘 봄벌 시작하는 시기에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식량과 화분떡, 질병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환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봄벌을 시작하면서 보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전기 강화는 또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가지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봄벌 시작 시기. 보통 우리가 봄벌 깨우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벌은 이 곤충인데 벌은 겨울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우니까 그저 뭉쳐 있다 뿐이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봄벌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봄벌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쯤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전라도 고흥이나 진도 같은 데서는 이미 일찍 깨웠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지금 이 시기에 깨우면 너무 이른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중부지방에서도 1월달에 지금 깨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깨우면은 날씨에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양봉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좀 늦게 깨울수록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날씨 때문에 지금 1월달은요 소환과 대한이 들어있는 가장 추운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추우게 떨어졌다가 또 영상 날씨가 됐다가 이런 기복이 심한 날씨에는 벌은 그대로 깨우지 않고 두는 것이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봄벌 깨우기 시작하는 시기는 우리가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본인 하는 그런 기술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금년에는 입춘이 2월 3일입니다. 입춘을 전후해서 이렇게 깨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한 3월 5일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내가 개화기에 채밀하는 시기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집니다. 즉 입춘을 전후해서 깨우실 분들은요 벚꽃꿀을 채밀하실 분들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벚꽃이 많다, 삼벚꽃이 많다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2월 3일 입춘을 전후해서 봄벌을 시작해서 육성해 나간다면은 벚꽃꿀을 채밀하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보온을 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히 빨리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입춘을 전후해서 깨우신 분들은 벚꽃꿀을 우리가 채밀하기 위해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3월 5일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시는 분들은요 아가씨꿀에 맞췄던 것입니다. 여기서 맞춰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아가씨꿀을 채밀하실 분들이 2월달에 깨우면 안 되느냐? 물론 됩니다. 그런데 2월달에 깨우다가 보니까 날씨의 변화 때문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깨우라는 것입니다. 2월 4일날 깨워놨는데 꽃시험추위라든지 또 온도 규범으로 영하의 날씨가 지속돼 버리면요 태어났던 벌들, 유봉들은 탈보를 하러 나왔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실 분들은요 이때는 바로 아가씨 꿀의 채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때 깨우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찍 깨우게 되면은 추운 날씨에 낙봉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늦게 깨울수록 좋다. 늦게 깨운다 해서 4월달, 5월달에 깨우는 건 아닙니다. 3월 초 이때 깨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깨우시면서 내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식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량이 없는 분들은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양봉장에 전기가 있다면은 이런 식량을 데워서 드라이기로 데워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 이 식량들을 뭐 텐트 속이나 컨테이너 박스에 두다 보면은 굉장히 소비가 먹이장이 찹니다. 이래서 즉석에서 드라이기로 데워 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그 먹이장을 따뜻한 방에 두셔서 차지 않게 이렇게 해서 넣어 주셔야지 벌통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화분떡도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화분떡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방에서 숙성을 시켜서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장에 두셨다 되면 굉장히 얼음장같이 찹니다.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아니면 미리 따뜻한 방 안에 두셔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주시면은 벌통 안에서 벌들이 그냥 확 바로 즉석에서 잘 붙어서 이렇게 잘 먹게 됩니다. 그냥 넣어주셔야 되면 이 화분떡도 찰뿐만 아니라 딱딱해서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본 중앙에서 공급해 드리고 있는 이런 화분떡들은요, 방금 했기 때문에 설탕이 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두시게 되면 바로 설탕이 녹으면서 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되기 때문에 벌들이 육아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하셔서 하고요. 또 화분떡을 넣으실 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벌들이 소비와 소비 사이를 통로를 차단하게 되고 환기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한 개씩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서 하시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관리를 위해서 약재를 이제 치게 되는데 깨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약재가 많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약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시라고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보시고 약재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약재 처리는 분명히 해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원볼 관리할 때 미리 이것도 해주셔야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벌 관리를 잘 해오신 것을 이것을 지금 약재를 너무 강하게 해서 또 피해를 본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기를 꼭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포를 귀퉁이에 접어서 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깨우면서 바로 환기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막아버리면은 아직까지는 영하의 날씨가 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부터는 막아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환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벌들이 보온도 되면서 환기도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 보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량이 적으면은 내려서 꺾어서 바닥까지 이렇게 꺾어서 덮어 주셔야지 보온이 잘 되고 여러 겹 덮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 육아할 때는요, 보온이 절대적입니다.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육아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겹 덮어서 과감한 보온이 필요하다. 우리가 월동 기간에는 보온을 많이 해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허술하게 춥게 관리해야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봄벌을 깨웠다. 즉 봄벌을 시작했다고 봤을 때는 과감한 보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외부는 이렇게 두 겹이나 세 겹, 각 지역에 따라서 두 겹이나 세 겹 덮어서 이렇게 찬바람이 내부로 전달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겠고요. 갓바도 위에 눈이나 비에 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갓바도 잘 덮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통과 벌통 사이에도 이제는 그 스티로폼이나 지피라든지 이런 걸 보온재를 넣어서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월동 기간에는
벌통과 벌통 사이는 사실 끼우지 않았죠. 축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육아가 시작되면은 바로 벌통과 벌통 사이에도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소재들을 넣어서 보온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봄벌 육아하는 데는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월달, 3월달 꽃샘 추위라든지 이런 추위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때 벌들이 육아를 포기하고 애벌레를 물어내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보온이 약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하게 되면은 봄벌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질병이 있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봄벌이 시작했다 그러면은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와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전기 가온입니다. 주위에서 전기 가온을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한과 소환이 들어있는 이 겨울, 이 1월 달에, 이 추운 달에 전기 가온을 해서 키고 나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전기 가온을 하면 안에서 분명히 산란 잘 합니다. 산란만 잘 하면은 뭐 하겠어요? 이 벌들은 21일 후에는 분명히 출방을 하게 되는데 출방을 하고 나면 이 유봉들이 탈분하러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탈분하러 나오는 그때의 날씨가 바로 밖에 영하의 날씨입니다. 영상의 날씨가 일부 된다 손 치더라도 내부에는 35도인데 밖에 날씨는 차게 되면은 탈분하러 나왔던 유봉들은 전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달 더 일찍 키워보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전기 가온을 해서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은 자칫 늦게 깨우는 것보다도 또한 전기 가온을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온을 하실 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되고 하시더라도 철저히 잘 하셔서 피해를 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월달이나 3월달에 꽃샘 추위 때는 전기 가온을 조금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그 온도를 맞춰주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가장 추운 날 이렇게 너무 가온한다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그냥 체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뭐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바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될 수가 있다는 뜻에서 높아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요. 벌침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벌침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와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벌독이 우리가 통증과 염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일을 하든지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깨, 무릎, 허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벌침을 이용해서 간단히 또 이렇게 예방이나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벌독에 대한 효능 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양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벌침을 이용해서 하면은 건강에도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시면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도 아무튼 양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이제 봄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봄벌 관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심으로써 나중에 정말로 봄에 좀 이 바쁜 거를 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벌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봄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 화분떡을 준비한다든지 벌통을 준비한다든지 또 채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손질을 해놓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